안녕하십니까. 운동물리학 입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소개 앞서 가지고 이제 수업의 첫 시간인데 운동물리학에 하기 앞서 가지고 그 필요한 기본 지식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물리학에서 보시면 크게 그죠? 차원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데 0차원 운동, 0차원 운동이라는 것은 차원이라는 것은 그죠? 차원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그죠? 좌표의 개수입니다. 움직일 때 좌표의 개수가 변할 때 한 개 변하면 1차원 운동이고 두 개 변하면 2차원 운동이죠. 그래서 0차원 운동 같으면 차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점과 같이 그죠?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0차원 운동은 우리가 물리학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그냥 0차원 운동은 정지해 있는 물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원 운동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을 때 그죠? 좌표가 한 개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죠? 엘리베이터는 상하 운동하니까 좌표가 그죠? 한 개만 변하겠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로 그죠? 왔다 갔다 하는 물체들 있죠. 이런 것들도 뭡니까? X축을 따라서 하나의 좌표는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1차원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그죠? 이 공이 뭡니까? 이 공이 있죠? 공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굴러갈 때마다 좌표가 한 개만 변하죠. 요걸 갖다 예를 들어서 0이라 합시다. 그죠? 그럼 1, 2, 3. 요거는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처럼 좌표가 한 개만 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1차원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이렇게 낙하를 하죠. 낙하할 때도 마찬가지죠. 좌표가 뭐가 됩니까? 한 개만 변하겠죠. 여기 예를 들어서 Y좌표라고 해버리면, 그죠? Y좌표, 이게 이제 0이 되겠고, 1, 2, 3 이렇게 또 반대로 그죠? 올라가겠죠. 그래서 좌표가 한 개 변하는 운동, 즉 자유낙하 운동이라든지 옆으로 그죠? 일직선 운동하는 것들 다 1차원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차원 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좌표가 두 개가 변하죠. 좌표가 두 개가 변한다는 얘기는 평면상에서 움직임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좌표로 움직임을 표시할 때입니다. 즉 말해서 평면상에서 원을 따라 움직이는 자동차나 물체가 있다 칩시다. 그죠? 그럼 요 좌표는 뭐가 됩니까? X 좌표 한 개하고 Y 좌표 한 개죠. 요 점은 또 뭐가 됩니까? 또 다른 X좌표 하나, Y좌표 이렇게. 여기에 원 따라 움직이는 모든 점들은 뭡니까? 그 위치가 두 개의 좌표로 표시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2차원 운동이라 합니다. 그 평면상의 모든 운동은 다 2차원 운동이 되겠죠. 여기에서 뭡니까? 물체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럼 쭉 물체가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겠죠? 움직이다가 다시 지상으로 이렇게 턱 떨어지겠죠. 이런 물체도 다 뭐가 됩니까? 좌표가 뭡니까? 다 두 개죠. X축, Y축 두 개의 좌표로서 위치가 표시되기 때문에 2차원 운동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까? 시간 기준이죠. 그래서 시간이 처음에 우리 수학에서 치면은 이제 시간이 바로 이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입니다. 즉 말해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물체가 위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가지고 그죠? 뭐 속도도 따지고 위치 함수도 따지고 또 가속도도 따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차원 운동하고 2차원 운동의 차이점이 뭐냐니까 1차원 운동은 뭐가 됩니까? 시간 변화에 대한 X, 즉 가로 운동, Y, 또 세로 운동 두 개만 있죠. 그래서 1차원 운동은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X, Y 좌표로 이때 X축에 해당되는 것은 시간 함수 T가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정의역이죠.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움직임은 그죠? X, Y를 표시하면 되겠죠. 즉 바꿔 이야기해서 1차원 운동은 이 움직임의 어떤 그죠? 형태가 이렇게 그죠?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원 운동에서는 주로 그죠? 위치가 뭐가 됩니까? 위치가 방향은 거의 똑같죠. 예를 들어서 1차원 운동 같으면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하고 그죠?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입니다.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인데 크기만 다르죠. 즉 스칼라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향하고 이런 방향 뭐가 됩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로 뭡니까? 1차원 운동에서는 스칼라나 벡터나 같이 이렇게 기호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차원 운동부터는 뭡니까? 그죠? 다르죠. 자, 이 2차원 운동 같으면은 2차원 운동을 뭡니까? 그 함수 그래프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원 운동 같은 경우는 이게 대응되는 뭡니까? 시간을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 시간이 되겠죠. 여기 바로 정역이 되겠습니다. 정역. 정역이고 이
정역에 있는 시간 움직임에 따라서 물체가 움직일 때에 대한 이야기니까 주로 우리가 2차원 운동부터는 벡터를 표시합니다. 이미 제목 위치 함수죠. 위치 벡터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Rx 있죠. 이렇게 X 벡터. 그래서 2차원 운동 같은 경우는 위치는 뭡니까? 벡터 함수를 사용해서 표시한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 1초, 우리가 시간 1초를 단위 시간으로 봅니다. 단위 시간 1초에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고 합니다. 이동한 거리 속력. 그래서 이제 어떤 1초에 대해서 그죠? 얼만큼 이동했느냐 그 거리에 대해서 속력이고 그 단위는 그죠? 이렇게 씁니다. 메타 퍼 세컨드가 초. 그죠? 이거는 이제 세컨드가 초입니다. 이거는 이제 메타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집이 여기 있습니다. 집. 자, 집에서 우체국까지는 300m입니다. 300m고,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학교까지는 400m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우체국을 거쳐가지고 학교로까지 갔을 때 10분이 경과됐습니다. 10분이 경과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그죠? 속력을 구해봐라. 그러죠. 속력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속력이란 것은 그죠? 걸린 시간에 대한 이동 거리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식이 여기 있죠. V는 T분의 S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치를 넣어보면은 V는 속력입니다. 속력은 우리가 집에서 우체국에서 학교까지가 그죠? 10분 걸렸죠. 10분을 초로 바꾸면은 10 곱하기 60초 해가지고 그죠? 600세컨드, 600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리는 300m하고 400m니까 그죠? 7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초당 약 그죠? 1.2m씩 이렇게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문제가 좀 생겼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 똑같은 속도로 가지 않는다니까, 그죠? 속력을 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속력은 평균 속력이 되겠습니다. 평균 속력인 것은 10분 동안에 그 거리 동안에 그죠? 평균적으로 움직인 속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하고 우체국하고 학교 사이에 이동할 때 같은 속도 또는 좀 빠르게 걸을 수도 있고 또 뛰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안에 그죠? 무시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평균만 이야기하는 거지 이 사람이 어느 부위에서 뛰었다 또 어느 부위에서 그죠? 걸어갔다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죠? 뒤에 가면 극한을 배울 텐데 극한을 배우게 되면은 그 시간을 그죠? 그 시간 예를 들어서 5초 후에 6초 후에 그 순간 속도를 우리가 계산하면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죠?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속력은 그 이동 거리에 대한 걸린 시간에 대해서 그죠? 평균 속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 있죠, 속도.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는 속력은 스칼라고 그죠? 속도는 벡터입니다, 벡터.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려면 빠르기뿐만 아니라 그죠? 빠르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방향까지 같이 생각한 개념이 그죠? 속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을 함께 나타내는 물리량을 속도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시속 60km로 운동한다는 거죠. 그럼 자동차의 속력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동차의 속력을 말하는 거죠. 근데 자동차가 방향을 포함합니다. 동쪽으로 시속 60km 달린다. 운동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여기에 그죠? 크기도 주어지가 있고 방향도 주어지가 있죠. 그래서 이때를 그죠?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는 속력은 스칼라, 속도는 벡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도는 단위 시간에 대한 단위 시간 1초라고 그랬죠. 변이 위치의 변화이며 속도의 단위는 속력의 단위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의 1차원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일정한 속도입니다. 방향을 포함합니다.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니까 등속도 운동이 됩니다. 등속도. 일정한 속도니까 속도가 똑같죠? 등속도 운동입니다. 자, 등속도 운동을 좀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속력. 자, 그죠? 일정한 속력. 그죠? 그 벡터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 일정한 방향입니다. 즉 말해서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는 이야기는 일정한 속력과 일정한 방향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한 속력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 보겠습니다. 일정한 속력은 빠르기가 더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는 그죠? 값을 가지는 그 속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력이라는 이야기는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 자동차 그죠? 100km 맞춰놓고 달리듯이 그죠? 빠르지도 느리지 않고 똑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방향이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 경로가 곡선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곡선이 아니고 직선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 즉 직선의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선의 방향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자, 이것을 좀 더 그죠?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저게 뭔 말이니까 1차원 운동이죠. 그죠? 그래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이것이 바로 등속도 운동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직선상의 운동이고 그 다음에 속력이 일정하다. 즉 1차원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가 속력이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죠. 변하는 것은 속도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말해서 속도라는 것은 속력과 즉 크기하고 방향이 있으니까 운동하는 물체가 그죠? 속력이 변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변한다는 것은 속도가 변한다는 거죠. 즉 속력이 변한다는 것은 속력이 다르다는 이야기고 운동 방향이 변한다는 것은 운동 방향이 다르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속도가 다르다는 이야기 되죠. 즉 변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그죠? 반대 개념이죠. 직선이 아니고 그죠? 곡선을 따라서 운동하는 물체. 곡선을 따라서 운동하는 물체는 매 순간마다 방향이 바뀌죠. 맞습니까? 곡선을 따라 운동하니까 방향이 뭡니까? 직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곡선을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할 수 있지만 맞습니까? 곡선을 따라가니까 방향은 바뀌죠. 방향은 바뀌지만 속력은 뭡니까? 일정할 수 있죠. 일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곡선을 따라서는 그죠? 일정한 속도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일정한 속도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죠? 직선을 따라 운동이 되고 속력이 같아야 되죠. 그런데 곡선이란 건 뭡니까? 방향이 바뀌죠.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일정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하다는 말이 붙을 때는 직선이고 속력이 같다는 이야기고 곡선을 따라 운동할 때는 그죠? 일정한 말을 이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곡선을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하는 운동을 2차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곡선을 따라서 이제 속도는 이제 일정할 수가 없지만은 그죠? 속력은 일정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곡선을 따라서 일정한 속력, 즉 방향은 바뀔 수 있죠. 곡선이니까. 이러한 운동을 2차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벡터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원 운동과 2차원 운동의 차이는 뒤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수식을 좀 적을 텐데 1차원 운동에서는 벡터하고 스칼라하고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써도 관계없죠. 왜냐니까 스칼라만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2차원 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2차원 때부터는 스칼라 크기도 변화되고 그 다음에 방향도 고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벡터를 개념을 써서 사용한다. 그래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등속도 운동이나 등속도. 앞에 여기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뭡니까? 등속도 운동이 있죠. 그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표시를 좀 해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같은 속력으로 일직선상 운동이라고 했죠. 같은 속력으로 일직선상의 운동이므로 물체가 일정한 속도니까, 속도가 일정하니까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크기는 뭐가 되니까 상수입니다. 즉, 2라든지 5라든지 상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t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거리 s를 생각해보면 s는 뭡니까?
VT가 되고 V는 T분의 S가 되겠죠. T분의 S인데 여기 이제 뭐가 됩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죠? 상수가 되겠죠. 상수가 되고 T분의 S가 되겠죠. 그래서 T분의 S가 이 상수하고 그죠? 비례각이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속도 운동, 즉 1차원 운동이죠. 운동은 자, V는 T분의 S에서 상수이기 때문에 그죠? S는 V 상수로 보면 되겠죠. T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그래프로 표시해 주면은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기울기가 보인 직선이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직선에 그죠? 원점을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그림처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t를 정의역이라고 두고 이동 거리를 y축에 두게 되면은 이 직선 그죠?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1차원이기 때문에 이 직선이 나타내는 것은 그죠? 기울기, 저 기울기입니다. 직선의 이 기울기는 속력을 나타냅니다. 속력. 즉 말해서 얼마나 그죠? 많이 달렸나는 것을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향은 그죠? 기울기가 양이냐 음이냐입니다. 저 기울기가 요거는 기울기가 양이죠, 그죠? 요거는 기울기가 음이죠, 그죠? 그래서 요로 될 때는 기울기가 음이니까 방향이 뭐 반대로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으로 갔다 표시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 운동인 경우는 시간 t에 대해서 이 그래프는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냐니까 어떤 그 속력인데 요 형태에서 속력이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기울인 정도 있죠. 이쪽으로 가느냐 기울인 정도에 따라서 속력이 크냐 작냐. 그 다음에 이 기울어진 방향이 그죠. 오른쪽이냐 왼쪽에 따라서 그 속도의 그죠 방향을 표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죠? 만약에 다른 경우 한번 봅시다. 만약에 등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즉 등속도 운동이 아닌 1차원 속도 운동이라면 등속도 아닙니다. 등속도 아니니까 속도가 변할 수 있겠죠. 1차원 운동이라면 속력이 변하는 일정상의 운동이죠. 운동만이 생각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앞에서 보는 직선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매 시간마다 속력이 변하기 때문에 등속이 아니니까 그죠? 기울기가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변한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등속도 운동이 아니면은 이 그래프가 직선이 아닌 거죠.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그죠? 시간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거리가 그죠?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이죠. 그러면 뭡니까? 매 시간마다 기울기가 뭐랬습니까? 속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속력이 변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꾸 변한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속도일 때는 직선이고 등속도란 말이 없으면은 그죠? 직선이 아니라 이런 곡선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의될 것은 이 직선의 그죠? 점에 대해서 기울기가 즉 t1하고 t2 동안의 시간이 흘러갈 때 이동한 거리가 그죠? s1하고 s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기울기는 평균 속력을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한 두 점이 있겠죠. 두 점일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그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속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 방향이 이런 식이면은 운동 방향이 뭐 플러스 또는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죠? 반대가 되죠. 말해서 자기가 움직이는 동쪽으로 움직였으면은 그게 플러스가 되고 만약에 서쪽으로 움직이면은 그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향이 기울기 방향이 그죠?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우리가 수업할 때 기호를 많이 사용할 텐데, 자, 속도는 방향과 크기를 가지는 벡터이므로, 그죠? 벡터이므로 반드시 벡터니까 속도 위에다가 이렇게 하슬표를 해야 되겠죠. 하슬표를, 그죠? 여기 있으면 벡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지만 1차원 운동인 경우는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그죠? 생각하면은 나머지 방향이 자동으로 결정돼 버리죠. 나무로 자동으로 결정돼 버리죠. 그래서 방향을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움직이면은 서쪽은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1차원 운동은 속력만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정말서 1차원 운동은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가 방향이 같죠? 이 스칼라 양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가는 것은 여기다가 부호만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원 운동의 경우는 속도, V에 벡터를 붙인 거하고 속력은 벡터를 안 붙인 거죠. 그죠? 이거 두 개를 뭡니까? 같이 이렇게 병합해서 사용합니다. 그 책을 대부분 보시면은 정확히 구분해야 되겠지만은 1차원 운동의 경우는 이렇게 같이 쓰고 2차원 운동부터 뭐가 됩니까? 벡터하고 스칼라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 속도의 좀 다른 개념으로 상대 속도입니다. 저 상대 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그죠?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시속 100km로 달려갑니다. 그죠? 그럼 상대방이 뭡니까? 같이 시속 100km로 달려간다 칩니다. 상대방이.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 쳐다보면 뭐가 됩니까? 정지한 것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두 개가 다 100km로 달리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걸 쳐다봤을 때 정지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속도를 이제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 속도를 어떻게 정의하냐니까 상대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뺍니다. 즉 말해서 관측자가 100km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뭐가 됩니까? 50km로 달리고 있으면 상대방은 어디로 가게 보입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내가 앞서가니까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속도 50이고 즉 관측도가 100이죠. 100 같으면 이게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자기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100km로 가고 있고 상대방이 50km 가면 상대방이 이쪽 이렇게 자기가 추월해 가는 거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마이너스 50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는 자, 관측자가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근데 상대방의 속도가 뭡니까? 이렇게 만약에 달린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가 됩니까?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관측자가 이렇게 달리는데 상대방이 뭡니까? 더 빨리 달리면 어찌 됩니까? 더 빨리 달리면 이거는 뭡니까? 상대방이 앞질러 가니까 이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죠? 관측자 입장에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관측자 입장에서 그죠?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은 자, 관측자가 여기 있다는 얘기. 그러면 자기보다 느리게 달린 차는 자기가 앞질러 가니까 상대방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근데 자기보다 빠른 속도는 그죠? 상대방 차가 뭡니까? 자를 앞질러 가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속도 빼기 관측자 속도를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야 돼요. 뒤로 가니까 마이너스 나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나야 되니까 관측자 속도가 더 크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상대방의 속도가 더 빠르죠. 이게 더 빠르게 되겠습니다. 이게 더 빠르고 이게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호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기호는 자, 관측자 A의 속도를 VA라고 합시다. 상대방 B의 속도를 VB라고 합시다. 그러면 A에 대한 관측자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입니다. B의 상대 속도. 이걸로 앞에 공식 쓰기죠. V의 AB는 상대방 속도 빼기 관측자 속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공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공식 성립하고 반대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주오는 경우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달립니다. 그죠? 이 달려면은 더 빠르게 느껴지죠. 내가 100km로 달리고 상대방이 100km 달리면은 그 200km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 기준으로 관측자 기준으로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VB를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V의 AB는 V의 B 상대방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VB가 되고 그 다음에 VA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VAB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관측자 입장에서 상대방은 뭡니까? 속력은 더 빨라졌죠. 속력은 더 빨라지고 방향은 반대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속력은 합해가 된다는 얘기 됩니다.
그래서 관측 그 상대 속도라는 개념은 상대 속도는 항상 뭡니까? 상대방의 속도에다가 빼기 관측의 속도를 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 속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를 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빗속을 걸어갑니다. 빗속을 이렇게 걸어갈 때 우산을 뭡니까? 앞으로 숙이게 되죠. 뭐 당연히 그죠? 걸어가게 되면 비가 옵니까? 비스듬하게 떨어지니까 그 안맞게해서 그죠? 숙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뭡니까? 관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지면에 대한 빗방울의 상대 속도. 자, 지면에 대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상대 속도가 있겠죠. 그걸 V의 B라고 해요. V의 빗방울에서 B입니다. 그 다음에 지면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지면에 대비해서 걸어가는 속도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상대 속도를 사람이라서 V의 4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 배웠죠. 사람이 관찰하는 거니까 사람에 대한 빗물의 상대 속도는 자, 어찌 됩니까? V 빼기 V4라고 우리가 앞에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이 상을 그림을 한번 보면 B가 지금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B가 떨어지죠. B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B. 그 다음에 사람은 뭡니까?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칩시다. 오른쪽으로 가십니다. 자, 그러면 앞에 상대 속도 공식에서 V는 뭐가 됩니까? VB 빼기 V4인데 V4를 플러스로 붙여가지고 벡터의 플러스 개념을 넣기 위해서 그죠?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대 속도는 벡터가 마이너스니까 어디로 가게 보입니까? 반대로 가게 보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표시하면은 B가 떨어질 때 상대 속도 사람이 그죠? 생각할 때 상대 속도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B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뭐가 됩니까? 빗방울의 방향은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빗방울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빨리 걸을수록 V의 4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더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더 커지면 뭐가 됩니까? 이게 더 뭡니까? 각도가 작아지겠죠. 그럼 우산은 뭡니까? 더 뭡니까? 기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그냥 뭡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뭡니까? 비가 그대로 떨어질 때 우산을 수직으로 그대로 치고 있으면 되겠죠. 우산을 이렇게 그죠? 보시면 되겠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그 셋다가 그죠? 그에 따라서 우산의 방향을 이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말했지만은 빨리 걸어가게 되면은 뛰어가게 되면은 더 기울여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그 빗속을 걸어갈 때 우산을 그저 앞으로 숙이는 이유도 이 상대 속도의 원리로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